이렇게 지장제일, 어제는 지장제일이었잖아요. 지장제일이거나 기일날이나 어,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을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나? 보통 우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기도할 때는 지장보살 기도를 하잖아요. 지장보살 번원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명호를 외우고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마음의 준비가 좋을까? 그거는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지장보살님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장보살님이다. 우리 증조, 고조 부모님들은 지장보살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증조부모, 조부모,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장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지장기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하면 우리 조부모, 증조부모는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장보살 되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시내를 걷거나 아니면 어디 그 강변을 걷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유치원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야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나는 중생인데 나보고 부처님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스님들을 대할 때 마음가짐은 스님이 내가 아는 스님께서 큰 스님 되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스님을 대하잖아요. 그 말은 스님 부처님 되세요 라는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왜 삼배하겠어요? 부처님 되라고 스님은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미리 땡겨서 부처님 될 거니까 미리 땡겨서 하는 거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이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님도 지장보살 될 거잖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조상님도 지장보살 되라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 하세요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지장보살 이렇게 염하면서 나의 돌아가신 어머님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님은 지장보살이에요. 지장보살 부르는 것은 나의 부모를 부르는 거고 나의 조상님을 부르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신 모든 이들을 부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이 이제 좀 더 확장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돌아가신 사람만 지장보살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 딸,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보통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땐 누구 기도를 하죠? 관음 기도를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럼 우리 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아들아 너는 관세음보살이구나. 관세음보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거사님 오랜만이네? 살아있었네요? 정말 반갑네.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딸이 관세음보살이야. 그럼 이제 내가 아들이 관세음보살이고 딸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관세음보살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딸도 아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도 관세음보살, 딸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배우자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 배우자도 관세음보살. 저절로 당신은 관세음보살입니다 라고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빨리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빨리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관세음보살 이러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빨리 시험 합격하고 딸이 취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은 그냥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관세음보살, 딸 관세음보살 이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굳이 그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아파 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세세하게 아이 5월 7일 날 무슨 시험 보기로 했는데 아 시험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 아들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 딸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 배우자도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기도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사람도 관세음보살이며 돌아가신 분도 지장보살이며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아요.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일 빌 게이츠가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칭찬하고 또 이번에 방역에 대처한 것을 굉장히 치하하고 야 나중에 가을에 와가지고 문 대통령을 보고 너무 이렇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더라고. 그런 기사가 막 뜨고 막 그랬어요 보면. 근데 빌 게이츠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로 유명하고 세계 제일 부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은 그런 걸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 뭘로 유명했냐면 기부왕으로 유명했어요. 기부왕. 가진 돈을 거의 대부분 뭐 이렇게 그 뭐 난민들을 위해서 쓰고 또 이렇게 병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정말 많은 기부들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옆에서 이렇게 너도 좀 해봐라고 그렇게 해줬다는 말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부의 문으로 들어와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감염병에 대한 예견을 일찍부터 인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초연결 시대잖아요. 지금 70억의 인구가 그냥 한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2010년대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 SNS와 함께 이제 스마트폰은 페이스북과 함께 스마트폰은 인스타와 함께 온 세계랑 슝 다 연결이 되는 바람에 아주 뭐 저 아프리카 유럽이 엄청 멀지만 그냥 옆집이 돼버리고 된 거예요. 또 MLCC 그래 이제 저가 항공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싼 가격에 해외 여행이 붐을 일으켜서 전 세계 2010년대에 세계 여행 붐이 엄청나게 일었고요. 세계 호텔 뭐 이런 시장도 굉장히 커지게 돼서 호텔에 투자하고 그리고 여행에 투자하고 항공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또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막 그러죠. 위워크라는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유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공유하는 그런 것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별의별 게 만들어 많이 돼서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로 가는 길목에 가 있는갑다 했을 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경고했죠. 바로 이런 감염병, 전염병이 생길 수 우려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바이러스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일찍부터 경고를 했어요. 뭐 이렇게 빌 게이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경고한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굉장히 사실은 넓은 땅이에요. 넓잖아. 사실 엄청나게 넓어. 사실 대한민국 조금만 다 하더라도 사실 엄청나게 넓잖아요. 지금 이제 교통이 너무 좋아서 KTX가 있어서 금방 서울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넓은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넓은데 사실은 지구는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아직 풍토병들이 남아 있어요.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리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에 가도 거기 그 풍토병을 조심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의학적인 이런 것을 극복하는 의학적인 극복보다 더 빠르게 초연결 시대가 연결이 더 빠르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감염병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전염병 이런 것들에 생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감염병의 사태는 예견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예전에 사스 생겼을 때 2003년도는 그냥 중국에서 조금 생기고 말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중국이 세계화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중국도 세계화돼서 중국에서 생긴 것이 온 세계로 슝 퍼졌고 그렇죠. 그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는 우리 역사에 남을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죠. 굉장했죠. 뭐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이 빌 게이츠의 업적은 그야말로 이 인류의 어떤 그 빠르게 이제 성장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공업용, 산업용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를 이렇게 IBM하고 애플이 퍼스널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왔잖아요. 그 퍼스널 컴퓨터가 정말 모든 이들이 다 쓸 수 있게 만든 게 윈도우잖아요. 아주 쉽게 그냥 클릭만 하면 탁탁탁 이 클릭만 하면 그냥 휙 넘어 인터넷으로 슝 가고 클릭만 하면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 슝 열리고 클릭만 하면 뭐 이렇게 한글이 프로그램 열리고 뭐 클릭만 하면 기사가 축축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윈도우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정말 이제 그 극명하게 많이 다르다 할 수 있어요. 그 윈도우가 뭐 윈도우 지금 10까지 나왔죠. 윈도우 이렇게 1, 2, 3, 4, 뭐 95부터 해가지고 쭉쭉 넘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손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손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있던 회사에 있던 PC가 손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과 하나가 됐어. 이 지금 핸드폰은 내 몸과 하나예요. 지금 몸하고 내 몸하고 떨어져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핸드폰은 비록 물건이라서 떨어져 있지만 내 온통 사고의 일부분은 손발하고 똑같아요. 핸드폰이 지금 스마트폰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그 피처폰이라고 그러나 그냥 받기만 하고 하는 전화 문자만 보내고 이런 것들은 내 의식까지 침투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연락만 주고받는 건데요. 지금의 스마트폰은 그냥 몸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끌고 온 몸 안으로 들어온 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예견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를 만들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제 이게 이제 손안의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이동형 모든 전자기기들이 전자화된 초연결이라는 이런 것이 그야말로 손 안에 있던 핸드폰에서 온 몸으로 온 세계로 그냥 차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그 말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집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가능한 이것이 되는 거예요. 차라는 것이 집안을 대표하기도 하거든요.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집 안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 1세대를 열은 것이 바로 그 빌 게이츠고 그 다음 세대를 열은 것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 할 수 있고 그 다음 세대를 열은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여는 세계가 아닐까 좀 예견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돼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 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연 사람들, 그런 어떤 우리 인류 역사의 어떤 꼭지점 변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사람들의 사고, 바로 저는 이런 기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빌 게이츠적 사고, 이건 이타주의잖아요. 사람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타적 사고. 지금도 그 1억 달러인가 기부를 했어요. 이번에 그 감염병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감염병은 사람들을 참 이제 이런 사람이었군 하는 이런 걸 알게 하죠. 이제 이렇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1억 달러나 기부를 하고 또 트위터의 사장도 역시 10억 달러를 재산의 3분의 1을 기부를 한다. 굉장히 트위터 사장 뭐 대단해. 트위터 창업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기부를 하겠다. 막 다른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신해. 나는 지금 이런 무인도에 들어갔지. 요즘 무인도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네. 무인도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부자들이 그런 섬에 들어가가지고 이 감염병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혼자 있는데 우리끼리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만 대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함께 극복하자고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인류를 변하게 만드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이 감염병을 예고를 하고 이것을 퇴치를 위해서 얼마를 1억 달러를 내 가지고 백신을 만들겠다, 치료제를 만들겠다,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를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칭찬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의료의 어떤 장비 같은 거 수출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의료 분야의 수출은 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 다 했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뭐 진단키트라든지 손 세정제 이런 것들은 지금 수출하고 있죠. 작년 대비 200%뭐 300%씩 이렇게 늘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마스크도 사실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국내에도 지금 다소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실은 한국의 산업들은 굉장히 탄력적이라서 공장들이 빨리 이렇게 다른 걸로 전환할 수도 있을 텐데 빨리 마스크로 다 전환해가지고 전 세계에 마스크 팔고 손 세정제 팔고 진단키트 팔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요즘에는 저런 것도 많이 이렇게 부족해요. 산소호흡기 있잖아요. 산소호흡기 만드는 기업이 요즘 대박 났어요. 엄청나게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뭐 일손이 부족해. 이게 이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는 폐로 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호흡곤란 사태가 막 일어나요. 그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호흡곤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산소호흡기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소호흡기 너무 비싸거든요. 수천만 원씩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건 그나마 좀 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의료 장비, 그 이외에 음압병동 같은 음압 시설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시설이 좋잖아요. 드라이브 스루도 하지, 워킹 스루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잘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도 또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보면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 보면 생각하는 영역이 정말 커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지구를 생각하고 우주를 생각하고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를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은 가만 보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투표 다 하셨죠? 빨리 해요. 했어요? 어디 찍었어요? 누, 내가 누구 찍을 거예요? 어디 찍을 거예요? 했더니 어떤 분은 배당금 주는 데 찍을 거예요. 허본자가 있는 데를 와 너무 멋있다 허본자. 네. 정말요? 아니 그러지 말아야죠. 좀 아이 좀 일 잘하는 일을 잘 할 만한 국회에 보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모인 그런 당을 찍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딘지 다 알죠? 네, 정부를 아세요.